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박정호의 핫스팟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5월 초가 돼서 이제 4월 달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눈에 띄는 부분, 뭐 누가 1등이냐, 이게 제일 눈에 띌 것 같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치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요인이 윤석열 총장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수치와 의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조사 개요부터 간단하게 조사 개요. 예. 계속 그러시죠. 언급될 문제니까 조사 개요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26일부터 30일 5일간 실시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7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혼용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요를 들어봤고 윤 전 총장이 계속 일을 지키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이번 그 조사 전체 그 요약 서머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윤석열 총장은 전월 대비 네. 저희들이 월간 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수치가 이렇게 아니 왜 다른 데는 올랐는데 왜 내렸어? 오르고 내림의 어떤 비교 대상은 지난 달 말 한 달의 시차와 있던 이번 주 조사의 그 차이다. 네. 그랬을 때 뭐 직전 지난주하고 왜 달라? 지난주는 올렸는데 내렸는데 그게 기간 하던 이런 추세 조사를 보면은 비교 기간 비교 네. 대상품의 비기한데 이 기간은 지난 월말과 이번 월말이었다. 그 차이다를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지난 월말 지난 조사 대비 윤석열 총장은 2.4% 포인트 하락한 32.0%가 나왔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2.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3. 23.8% 나왔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2.9% 포인트 하락한 9.0%를 각각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은 좀 조정 국면. 지난달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고 또 이번 조사를 보는 가장 큰 포인트 요인은 뭐냐면은 지방 재보궐 선거였었죠. 4월 7일 재보궐 선거였었죠. 지난번 3월 조사가 보면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결 국면, 긴장 국면이 이제 고조되는 어떤 그런 상황, 네.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이번 조사를 보자면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 그 결과를 둘러싼 해석 투쟁 혹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그런 수순, 네. 그에 대해서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물론 뭐 어제 민주당 전대가 끝났죠. 민주당 전대도 뭐 요인이 있었지만 이번 전대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대선 국면 대선 레이스하고는 전혀 연관성을 연관성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좀 많이 좀 꺼졌죠. 네. 심지어 기자들이 이런 전대는 처음 본다라는 말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요인들 그리고 봤을 때 해석할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또 탐색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 구간이다. 네, 탐색식이다 그러고 그 이낙연 전 대표 현재 지지율 보면 사실 제가 타이틀 라벨링 붙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제가 그때 그 후지부처럼 과연. 수치도 제일 낮지만은 낙폭도 제일 컸어요. 가뜩이나 이제 낮은 수치에 폭까지 더 2.9% 포인트를 하락했거든요. 그게 9.6% 나는데 참고로 지난 목요일 날 N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하는 4사 합동 조사에서 보자면 26일, 28일에 했고요. 전국 1,000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 이 조사에서
이 전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 27%, 윤석열 총장 23%를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7%를 보였습니다. 예. 뭐 7%나 9%나 뭐 조사 방법론을 보자면 사실 뭐 같이 물려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뭐 그거다 할지 문제는 공통적 반복적으로 한 자릿수가 나오고 이제 고착화되고 이 한 자릿수 나왔다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뭐 말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낙폭은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낙연 대표 그 9.0%를 제가 어떻게 그 특징 지을 수 있냐 개념 지을 수 있냐라고 고심했었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반등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전 총장은 뭐 조정 국면, 조정 국면은 당연한 거죠. 그냥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보여준 게 없다. 뭐 평가할 근거를 줘야지 윗방향을 가든 아랫방향을 가든 뭐 논란을 붙든 뭐 다지든 확장하든 뭐 까일 때 까이더라도 뭐 뭔가 보여줘야지. 자극과 반응인데 자극이 없잖아요. 그냥 언제까지나 뭐 관계자, 소식통, 그렇죠. 뭐 전원, 뭐 따르면 아니 이게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출마합니다라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하루에 문자를 뭐 몇백 통 보내도 뭐 모르는 판에 이 이제 뭐 언제까지나 뭐 관계자, 소식통, 전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러고도 지지를 유지하고 상승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다. 그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진짜 탐색.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달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4.7 재보선이 끝나고 나오는 지지율이 그때부터 찐 지지율이다. 예, 맞아요. 말씀하셨죠. 이제 뭐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2.4% 포인트 상승하면서 23.8 찍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탐색 기간이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 그래서 윗방향 더 나가면 이제 더 이상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할 수 없는 원탑 독주로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행보를 하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본격적인 탐색 구간, 탐색 시기 이제 본격적인 시기에 좀 올랐다. 그래서 전체 이번 그 조사를 뭐 정리하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보여준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달 뭐 중순쯤에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하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이 결정에 따라서 또 앞으로 지지율이 또 출렁거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여준 게 없는 거죠. 저도 뭐 이 여론을 분석하고 뭐 정치 현상을 관찰하는 걸 업으로 삼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지난번 4.7 재보선 때 사전투표 나온다 뭐 푸친 모셔 나온 거 말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매체 뭐 신비주의 전략 뭐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건. 뭔가요? 신비주의는 나중에 언제 깔 거다라는 계산 속에서 조금씩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다라고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이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이에요 그냥. 그렇죠. 신비주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열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제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지 여부 여야 여부를 떠나서 윤 총장이 이렇게 계속 더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냥 뭔가 그분이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도 있고 뭐 그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뭐 진단 현실인식 해법을 계속 내놓음으로써 이제 상대도 같이 이제 응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뭐 동의라든지 뭐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도 좀 펼치고 그런 사회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문제도 있구나. 그거는 여야 지지 여부 당락을 떠나서 그 선거라는 것이 이제 공화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참여할 수 있는 말의 공론장,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성하게
상황이 터져 나오면서 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문제인데 아하. 이게 지지율만 높고 내용은 없는 아니 이게 과연 저는 그분 윤석열 총장 개인을 떠나서 우리 정치, 우리 선거, 우리 미래에도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달에는 어떤 비전을 내놓든 아니면 어떤 결정을 보여주든 뭔가 실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네. 그게 또 김종인 위원장 오늘 또 뉴스가 됐던 게 뭐냐 어제 네. 김종인 위원장 모 방송 출연하셔서 이러저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관련된 말씀이시고 또 크게 기억나는 게 이를테면 뭐 안이란 선택, 안이란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 그렇죠. 입당을 이야기한 거 안이란 선택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로 또 보이는데. 이제 좀 네. 그 새로운 선택이란 말씀도 하셨어요. 새로운 선택. 안이란 선택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직진 바로 네, 입당하는 거라면 새로운 선택을 이를테면 그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은 네. 윤석열 전 총장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고 아하. 아니란 방식을 택한다면 예. 어느 정당을 택할 것. 그래서 어느 정당이라는 건 누가 봐도 국민의 그렇죠. 힘이죠. 네네. 국민의 그렇게 볼 힘이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윤석열 전 총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한다면 5월 중순, 5월 달 네. 이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준 나와야지. 거죠? 그렇죠. 시점을. 약간 팁을 준 거죠. 네. 이때 나와야지. 이러저런 뭐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뭐 그런 문제들, 또 내용에 대한 정리관계, 네. 또 뭐 정치 지형, 당장 6월달이 이제 뭐 민주당 이제 경선 국면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5월이란 말이죠. 그러저런 택일 혹은 시점 이제 그런 배경과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모 언론에서는 7월 등판설을 7월 제기한- 등판설. 예. 네. 그 7월 등판설이 내용인즉슨 무엇인고 하니 이제 뭐 국민의힘도 이제 전대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테고 이 이제 좀 또 저는 저의 상상력을 전혀 이제 넘어서는 게 있는데 7월 24일이 윤 전 총장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총장 임기 만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시점을 풀이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 저도 상당히 놀라운 해석 접근인데 네. 7월 24일이 그런 의미였구나. 지금 나온 것과 7월 24일 그 사이에 안 나오겠다는 건 뭐 무슨 이거 너무 늦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앞말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은 네. 국민의힘 전대가 끝내고 이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뭐 할 것이고 뭐 상대가 있어야지 말이란 게 합의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기현 신임 원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러다가 좀 또 당 대표가 바뀌면 또 그 사람 그분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좀 정리되는 그래서 이제 7월 이제 등판설도 뭐 그렇게 제기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윤석열 전 총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있다면 저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빠를수록 좋다. 이제 지금 이제 5월 됐어요 이미. 그렇죠. 지금 5월 3일이니까 이제 이러다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가면 6월로 가고 뭐 또 이제 뭐 5.18 되고 또 뭐 이리 되면 뭐 6월달 이제 민주당 레이스 시작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늦추는 것은 윤 전 총장 개인에게도 또 상대에게도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은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도 그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윤 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정하느냐,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뭐 6월 조사도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6월에 발표할 조사도.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수 쪽 진영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보수 진영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이 윤석열 전 총장 뒤에 어떻게 보면 보수 야당 후보로는 있는데.
그리고 뭐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 또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세 사람이 앞으로 또 치고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이른바 뭐 플랜 B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유승민, 뭐 원희룡,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얘기 나오고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다른 보수 이 야권 후보들의 약진 주목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 관련된 좀 민감한 부위, 네. 좀 이렇게 뭐 네거티브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아하. 표현이 과하지만은 김용판 그렇죠. 의원의 뭐 해서 고해성사하고 들어. 이제 뭐 그런 문제들. 어째 뭐 아, 탄핵 문제,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거는 이제 보수층 내에서도 이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그렇죠. 지난 3월달 윤 전 총장이 대구 고검 방문했을 때 네. 두 개의 장면이 나란히 연출이 됐습니다. 예, 예.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윤 전 총장이 힘내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힘내라 네. 윤석열. 뭐 당당히 싸워라. 뭐 그런 류의 또 플랜카드가 한쪽에 응원하는? 있으면은 또 다른 한쪽에는 무엇이 우리 박 기자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까?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렇죠. 비판하는, 네,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 그렇죠. 네. 책임져라 혹은 뭐 부당하다, 예. 잘못됐다. 뭐 그럼 이제- 당연한 반응으로 또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보수 진영 특히 국힘이든 나중에 뭐 어떻게든 연대 연합을 하든 관계 맺기 같은 거 하든 저기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려면은 네. 일단은 그 박 전 대통령 탄핵 이분이 이제 그 특검의 수사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풀고 넘어가야 돼. 네. 정진석 의원은 그러면 좀 작은 차이보다 큰 가치의 중심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밑바닥에. 그래도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뭔가 뭐 이든 저든 음. 뭐윤 전 총장이 입을 떼야 될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하다못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하고 구속한 건 윤 전 총장인데 왜 나를 더 미워하냐. 좀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서운하신 거예요. 아 진짜 나는 그다음부터 뭐 진언도 드리고 뭐 이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진짜 뭐 욕 먹어가면서 그래도 뭐 박 대통령을 뭐 네. 보자 하다 보니까 있어 일이지만 예. 근데 왜 나를 더 미워하냐. 어쨌든 아. 보수층 내에서는 어쨌든 저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물론 뭐 잡으려면 뭐다라는 그것 때문에 뭐 힘내라는 것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넘어서야 그 그렇죠. 난관을 돌파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의 한 번의 딜레마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즉 펄시버드 리스크라 그러죠. 이제 네. 마케팅에서 저기 한 번은 예고된 위험. 그 그 문제를 잘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네. 보수층에서도 그래 나름 뭐 그랬다라면 우리도 인정한다 혹은 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 그렇다라면 우리도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 특정 진영의 어떤 과도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면은 네. 뭐 탄핵을 부정하냐 혹은 뭐 너는 뭐 그게 뭐 너의 과거와 그 과거에 했던 검사 윤석열로서 했던 기계와 백정을 가지고 있던 그거와 정치는 변신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말에 뭐 달라지네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그때 그 문제 변수가 있네요. 그 허들을 첫 번째를 어째 안에서 넘어야 될 문제거든요. 네. 이제 뭐 중도나 진보는 그건 이제 관전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 나갈까. 그렇죠. 작은 데서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건 또 윤석열 총장 개인이 내가 어떻겠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랠리가 주고받으면서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좀 지역으로는 뭐 TK, 네. 이제 약간 좀 강성, 뭐 과거에 뭐 친박 네. 뭐 이런 분들로부터 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풀어나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또 하나 이제 뭐 늘 이제 뭐 이건 이제 예고된 악재도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처가 오마이뉴스에서 보고했지만 이제 네네 여러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어요. 뭐 배우자 관련된 네. 또 처가 관련된 의혹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게 몰라서 안 터트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 나와야 터지지 그냥 허공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 공포탄밖에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그 문제도 한번 뭐 검증의 칼날을 한번
그 피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더라도 어쨌든 이분이 일찍 나와서 약간 면역 효과 혹은 뭐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다 하는데 뒤로 미뤄질수록 과연 그래서 수습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리스크가 또 있고. 그렇지 그런 그럼 리스크가 그런 게 부각이 되고 음, 또 아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이 밑바닥에 있는 보수 민심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면 면 다른 후보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게 근데 아닌가. 그 시기 그 시기 그 내용 아. 그 장면을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죠. 뒤에 계시죠, 막 뒷부분에. 가장 먼저 이제 네. 일단 뭐 기다리는 분은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네, 유승민 뭐좀 그러면 뭐 원희룡 뭐 이렇게 또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홍준표 후보는 지금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하. 시간 되면 자연적으로 정리될 건데 굳이 내가 입 보태고 내가 나선다고 해서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 건데 괜히 여기서 참전을 한들 무슨 실익이 있고 변화가 있겠느냐. 오히려 조정 변화되는 국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그때 네. 출격해도 늦지 않다. 또 이분도 원내 바깥에 있다. 원내가 아니라 무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 일야당에 세를 받으면서 움직여야지 힘이 실리는데 무소속 나홀로 뭐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예, 당에 들어와야죠. 대신 이제 뭐 준비는 하되 이제 상황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에 비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또 대구 방문. 예, 대구 방문했죠. 어쨌든 뭐 플랜 B에 있어서는 그 내용으로 윤석열이 법치면 난 경제 아니냐. 뭐 그리고 이제 그 내려올 조정 국면에 대비해서 이제 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의 정도로 보자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가장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근데 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부동의 원탑 혹은 뭐 30% 중반이 좀 어떤 조정하고 좀 꺼져야 자기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좀 준비 다지기 혹은 뭐 세팅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수가 있으니까 그 상수가 그렇죠.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뭐 보수 진영 파이를 전체적으로 파이와 기대를 키운 면이 또 있고. 이제 뭐 윤석열이 나를 선방하면서 이제 처줌으로써 정권 교체 기대감도 커졌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당신 역할은 여기까지. 그동안 이제부터는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제 그렇게. 판은 깔아주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2단계 셈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생각들은. 네. 참, 이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이것도 참 흥미롭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저희가 민주당 쪽 얘기를 보면 상황을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좀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탐색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방향성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1%는 뭐 그분의 시간이 나의 한 시간은 1,380만 시간이 하셨는데 진짜 이제부터 이재명 지사의 1%는 진짜 강도가 다를 겁니다. 체감이 다르고 다르다. 해석이 다르고 이제는 바로 물질화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뭐 당장 5월 다음 주부터 박용진 의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 주 지나면 또 5.18이에요. 또 민주당 진보층에 있어서 5.18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사건, 하나의 기념일을 넘어서는 특히 이번 지금 같은 상황, 특히 차기 선거를 10달 앞둔 상황에서 5.18은 또 남다른 상황이겠죠. 또 6월부터 이제 레이트에서 시작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래들은 잠룡들 혹은 뭐 그 링 바깥에 있었던 인사들 출마 러시가 해야 될 때죠, 공식화되고 이 시기를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어쨌든 입장들을 낼 테고 또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항마라고 여겨졌던 뭐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정세균 총리도 곧 이제 5월 초 모 매체에서는 언제다라고 시기까지 나왔는데 그 나왔을 뭐죠 이제 택일만 남은 상태고. 택일만 남았다. 택일만 대선 남았고 주자로. 그렇죠. 아마 5.18 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미애 전 장관도 뭐 나서겠다라는
뭐 최근에는 소식이 들리는 거 없지만 그래도 뭐 나선다른 후보군으로 계속 분류가 이제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 김두관, 뭐 이광재 얘기도 있고. 예. 또 충남지사의 그 양성조 양승조. 하여튼 이러저런 분들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이제 나서겠다는 분들이 이제 본물 쏟아지듯이 이제 쏟아지는 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네네. 그럴 때 이재명 지사의 그랬을 때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아. 어떻게 반응할까? 이를테면 그 이재명 대 얻을수로 네. 그렇게 이제 구도가 갈 것인지 아하. 아니면 뭐 이재명 대 그동안 이제 뭐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혹은 뭐 추상 명사로만 남아 있던 뭐 친문 지지세, 친문의 흐름 네. 물질화돼서 누구로 모아진다라면 아하. 이재명 대 누구였던 양강구도 예. 그런 식으로 혹은 흘러갈 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이재명 지사의 1%는 지금까지 쌓았던 거는 전혀 다른 또 무게와 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지금 유동적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5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눈에 띄는 이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정세균 전 총리의 약진 이게 좀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5% 지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정세균 총리 쪽도 이제 네. 5%가 뭐냐면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흔히 말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보자면 네. consideration set이라 그래가지고 네. 고려 대상군 5%면 그 사람도 후보다라고 이제 인식의 범주에 고려 그러니까요. 대상군으로 포함되는 수치가 5%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1.7% 지금 올해 이번 달에 조사 결과 발표는 4%까지 올랐기 가장 때문에 큰 요인 아무래도 이제 총리직 사퇴하시고 아, 행보를 그만큼 보여줬죠. 뭐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뭐 직접도 메시지의 강도도 좀 달라졌고. 네. 그 전까지 이제 중앙방대본 본부장이 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역이라든지 국정에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못 냈지만 이 지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뭐 대립각을 세우고 네네. 청년 씨앗 뭐 1억 뭐 사회적 상속 그런 표현 등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세균표 대한민국 정세균표 뭐 공정사회라는 걸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 내용을 꾸준히 이제 메시지를 내셨죠. 그랬을 때 보자면 이제 정세균 총리의 어떤 상승. 근데 이제 5%라는 것이 이제 첫 조사까지 뭐 저희 조사는 온전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제 총리직에 계실 때랑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 혼재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예. 굳이 이제 개념화 지자면 이제 직전과 직후를 좀뭐 혼재되었다. 근데 네. 이제 뭐 다른 어느 기관에서 만약 돌린다라면 금주부터 아마 발표 후보군에서 낼 텐데 네. 그래서 5%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조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정서나 인식에서 이제 아까 고려 대상군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또 언론의 어떤 검증의 날도 5%가 넘으면은 나름대로 또 주자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네. 전직 총리로서 어떤 중량감이 수치로 나타났네. 또 이 향후 뭐 경선 판도에서 이낙연, 뭐 정세균, 뭐 이익권 후보 각축전은 어떻게 네, 될까? 네. 아하. 뭐 호남에서는 그러면 전북의 뭐 정세균이나 정남의 이낙연이나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좀 화제의 중심 혹은 지지율이 좀 붙으면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뭐 이낙연 정세균 붙어 있어. 그 조금 0.1% 앞서면은 뭐 추월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긴장 관계라든지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 후보군이 어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정세균 전 총리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슬라이딩 탄계 낙폭이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게 진짜 지난해 그 총선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많이 하락을 해서요. 복구가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요인이 작용할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낙연 대표 네. 그때 지난 한참 기세 좋고 그럴 때는 과연 이낙연 말고 누가 볼까? 그 도전자 이재명이 그 도전을 하더라도 긴장감 정도 네. 페이스메이커 혹은 뭐 긴장감 주고 하여튼 누가 봐도 이낙연 아니냐. 네. 그렇게 봤던 상황이 지금 이제 뭐 반토막이 나서 좀 민주 진보 그쪽 군으로 보면 2위지만은 네.
좀 2위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의 2위죠. 아. 적어도 2위라면 뭐 1위와 오차범위 아니냐 바뀌냐 뭐 어떻게 요거만 좀 하면 뭐 할 수도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MBS 조사에서 7.0, 네. 저희 조사 9.0. 네. 이러다 단단히로 더 이제 굳어져 가버리면 그 이제 또 그 와중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붙어서 뭐 둘이 오차범위 안에 있더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회복의 힘을 음.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저기 이제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결국 이제 호남에서 얻었던 지지율, 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의 지지율, 아. 이제 그리고 정치 정량적으로 진보층 즉 호민진 요 세 가지 축이 실제로 이제 가장 큰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호남에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와 그 힘이 빡빡한 판에 거기다 이제 정세균 총리까지 그 끼어들면서 이제 좀 뭐 분점을 해야 될 그런 상황. 네. 민주당 지지층, 진보당 지지층. 하여튼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회복 내지는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지금 뭐 이낙연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 좀 만나고 민심을 듣는 그런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볼 수 좀 있겠네요. 이게 과연 근데 이제 과연 그분이 네. 지지층 의미 있는 반등을 일으키려면은 그 이제 그 이낙연 대표를 다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 그 정도면 그래서 이낙연의 본래 가치였구나 혹은 그런 그 단순히 뭐 근육질 세를 통해서 회복보다는 그 과연 이낙연이 만들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 그 이낙연의 시대 정신 혹은 근처에 있는 임팩트 있게 때릴 수 있는 그 내용적인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다시 그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전망은 좀 조심스러운데 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큰 반등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참 이게 재밌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수치 그 수치에 숨겨져 있는 이면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 좀 전망해 볼 때도 이런 점들을 이번 여권엔 특히 어떤 주자들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어떤 평가를 받냐 이것도 보면 다음 달 발표될 여론조사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가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오늘 방송이었는데요. 자, 이게 진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5월 시작한 지 이제 오늘 3일이지만 예. 벌써부터 뭐 대선의 느낌. 이제 후보들의 언동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걸 좀 느끼고요. 예. 특히 이제 4.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 야당의 어떤 압승으로 끝나면서 또 그렇죠. 지형도 한번 좀 크게 좀 꿈틀거린 측면도 있었고 또 이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후보군들뿐만 아니라 지지층들까지도 그 한쪽에서 위기감 한쪽에서 위기감과 기대감이 서로 맞물려 가고 또 이제 관심도도 이제 하나하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잔펀치든 큰 펀치든 구분 없이 이제 여기저기서 그전 사실 뭐 잔잔하면 잔잔대로 큰 건 큰 대로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잔펀치도 많이 맞으면 그래서 갈고 그 2002년 대선에서도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네. 해서 역대하는 선거를 봐도 그러했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 또 여는 여대로 각각의 원톱이 하나씩 있죠. 네. 야 쪽에는 뭐 윤석열,
여기는 그 이재명 이재명. 지사. 과연 네. 그 원톱이 지금까지는 왔는데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 하여튼 각 그 흥미 요소들이 예. 이제 펼쳐지고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제 펀치를 날릴 때도 정말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면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날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다 상대방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메시지를 또 국민들한테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나올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아니다. 이분은 이제 모습을 보여야 시간이 된다. 뒤로 갈수록 예. 저는 뭐 내용은 차치하고 음. 그거는 일제로 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아 예의가 아니다.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네. 완전 이렇게 내가 윤석열이요 뭐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 말한 신비주의가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열공중 공부가 끝나면 나오겠다.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직이 자기 공부한 거 머리에 입력하고 책 보고 사람 만나서 관계자들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 들은 거를 그렇게 대해서 나오겠다. 네. 아니, 그렇게 대통령 무슨 뭐 수능 치듯이 뭐 행시 치듯이 사시 치듯이 시험 쳐서 입력되면 나오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차라리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이런 분야에 있던 관계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팀 윤석열이고 뭐 네. 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자기가 알면 나오겠다. 뭐 아니 그래서 물어보고 나온 걸 뭐 책에 있는 것 뭐 발표된 논문 달달달 입으로 낸들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가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그래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예의가 아니다. 아니다. 차라리 좀 거칠지라도 네. 공정, 정의, 법치를 세우겠다. 또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런 식으로 나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경제를 모른다고 해서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차라리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 근데 모르는 사람이 경제는 이래야 되고 뭐 실업률은 네. 이라고 이러면은 뭐냐 저거. 그래서 뭐 머리는 좋고 뭐 외우는 잘 외웠구만. 이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좀 어떤 행보를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 봤을 때 다른 후보들과 다 이렇게 재보궐 선거 여파 자기장에서 좀 뭐 피했다라고 할까요? 거기 또 뭐 수혜라는 표현은 이제 그 완전 그 초상집 내지는 뭐 다 망가진 집에 수혜 뭐 네. 피해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 제가 석 달 전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처음 말씀드린 말씀. 이재명 지사는 정치를 정책화하고 정책을 정치하는 자 능하다. 네. 그건 전 정치인들에게 가장 좋은 찬사예요. 아하. 뭐냐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책이 네. 뭔가 솔루션이잖아요. 아하. 입실험이 아니라 솔루션으로 방법론으로 제시를 한다는 게 그게 곧 그 수준 있는 정치고요. 또 그런 정책적 내용을 정치화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이제 사회에 던진다는 거죠. 네. 사회에 던지기도 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수렴해서 해법을 만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윤희숙 의원하고 뭐 네, 설전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한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쟁이었어요. 그렇죠. 가볍게 설전이 그냥 아니라. 뭐 네. 재산이냐 소득이냐 아하. 그럼 뭐 벌금만 뭐 차등이냐 네. 뭐 소득은 뭐 기본이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다 뭐 이때 시의선과 무게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등 해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 또 그저 지난주에 기본소득 박람회를 좀 네, 맞습니다. 진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랑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다. 나름 컨텐츠가 있고 네. 또 기본소득이라든지 코로나 뭐 국면에서 저는 봤을 때 네. 이분이 나름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천착하는 어떤 주제, 방법,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항상 이재명의 논란에는 해법이 대안과 해법이 있더라. 이게 사실 굉장히 차별화된 요소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지 부분들. 단순히 뭐 말만 시원하게 하고 네. 뭐 후끈하게 뭐 나타난다라고 그거는 이제 뭐 역보이자처럼 쭉 올랐다가 있지만 그 지속 가능하지는 못하거든요. 내용이 채워져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거기서 말씀. 저는 그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네.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는
지금까지 하고 또 다른 국면,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 그 이제 안에서의 또 공세, 이제 안팎의 공세를 이제 어떻게 넘을 것인가는 이제 그 분도 이제 운동 하나 하나, 이제 뭐 네. 표현 하나 하나, 아하. 이제는 그전하고 확연히 다른 상황이 되는 그러게요. 거죠.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죠. 또 이런 당 안팎의 그런 견제와 공세를 어떻게 넘을 그렇죠. 것이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 상황이 쭉 정리가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될지 제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5월달 조사 결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이제는 뭐 각 선수들이 뛰니까 이제 아마 그 성적표가 뭐 아하. 컷오프가 되고 정치 진로하고도 관련이 있는 예, 좀 찌릿찌릿한 그뭐 초마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지켜보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방송 특히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 분석 이 방송을 꼭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달에 정말 찌릿찌릿한 그 결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찔아찔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